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87페이지의 이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최근에 계속 또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은 우리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죠.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의 시장에 적용되죠. 그래서 농축산물 시장, 농축산물 시장이나 우리가 건축물 시장과 같은 이렇게 이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시장에 적용되는 거죠. 생산 기간이 장기인 시장에 적용되죠. 즉 공급에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의 불균형 상태, 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은 거죠. 이 불균형 상태가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습니다. 이 불균형 상태가 균형 상태로 우리가 조정되는 과정, 자, 이 조정되는 과정을 우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동태적으로 분석을 한다.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동태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게 바로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이 거미집 이론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자, 이 가정은 2015년도의 수요량은 2015년도의 가격에서 영향을 받죠. 즉, 우리가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서 영향을 받고, 금기의 공급량은 2014년도 전기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이 수요와 공급 사이에 이렇게 시차가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미집 이론의 유형을 보면은 이 수렴형은 매년 출제하고 있죠. 이 수렴형은 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렴형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한 5번 출제를 했었죠, 지금. 자, 안정적 균형인 수렴형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우리는 균형인데, 이 점이 바로 불균형이죠. 이 불균형 상태가 이렇게 균형 상태로 점점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 모양이 꼭 거미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안정적인 균형에 있어서의 조건을 보면은 이 수요 곡선에 있어서의 기울기에 있어서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만드는 거죠. 자, 이 공급 곡선의 이 기울기에 절대값을 비교하면은 공급 곡선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어디가 크죠? 우리가 공급의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서로 반대로 가겠죠.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수렴형 조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인데, 이 불안정적인 균형인 발산형은 수렴형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수요 곡선에 있어서의 기울기는 급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균형인데,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점점 불균형이 이렇게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죠.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는 형태가 발산형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렴형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이 공급 곡선에 있어서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디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죠. 그리고 탄력성을 보게 되면은 이 수요의 이 가격 탄력성과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면은 이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뭐죠? 어리가 크죠? 부동 방향이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변동한다는 얘기죠. 이 수렴형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순환형이 있죠. 순환형. 자, 이 순환형의 형태를 또 보게 되면은 자,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런 형태가 순환입니다.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게 순환형의 형태를 의미하겠죠. 자, 24회, 우리가 4회 시험, 또 25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순환형, 수렴형은 매년 출제하고요. 이 24회 작년,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이 수요 곡선의 이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서로 같을 때 우리가 나타나죠. 자, 이 관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6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에 따를 경우에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를 보는데 A 부동산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3, 공급 마이너스 0.3 요거죠. 마이너스 0.3의 절대값은 0.3이고 0.7 어리가 크죠. 우리가 마이너스 0.3, 0.7은 여기네요. 여기 마이너스 0.3, 0.7이니까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니까 무슨 형태? 수렴형. A 부동산은 수렴형이고 B 부동산은 얘기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서로 같으니까 이 순환형이죠. B 부동산은 순환형.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A와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르는 동태적인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 모형에 의한 모형 형태를 보는 건데, 자, A 부동산 시장을 봅니다. 자, 63번 문제. A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수요가 EP는 500-QD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여기서 가격은 뭐죠? Y축이고 거래량은 X축이라는 것을 항상 가격과 거래량을 잘 보죠. 그러면은 P는 Y축을 2로 양변을 나눠주면 250-2분의 1 QD인데, 이때 요 P는 Y축, QD는 X축이죠. 그럼 이때 250은 Y절편이고요.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입니다. 자, 여기 기울기고 공급은 얼마죠? 3P는 우리가 300 플러스 4QX가 나오죠. 자, 그럼 P는 100 플러스 3분의 4QS인데 요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죠? 여기에 크죠. 그래서 무슨 형태? A는 수렴형.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공급이 더 크니까 수렴형의 형태죠. 자, B 부동산을 보게 되면 B는 P리꼬는 400 마이너스 2QD죠. 2QD. 그리고 공급은 이 P리꼬르는 100 플러스 4QX죠. 자, 그래서 P는 2로 나눠주니까 50 플러스 2QS인데, 자, 수요 곡선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의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2죠. 여기에 같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서로 이렇게 같으면은 요거 무슨 형태? 순환형의 형태죠. 그래서 A 부동산 시장은 수렴형, B 부동산 시장은 순환형 형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기울기가 어떤 게 기울기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제론 1편을 우리가 제1장을 마치고 제2장 부동산 시장과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에 우리가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5페이지에 문제 1번은
이 부동산 상품과 일반 상품을 비교하는 문제죠. 자, 부동산 상품과 우리가 일반 상품을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죠. 일반 상품은 공급이 탄력적이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창고에서 바로 즉시 공급을 해줘요. 탄력적이지만 부동산 상품은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비탄력적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2번 일반 상품은 구매 횟수가 일회성 하니까 틀렸죠. 일반 상품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구매 횟수 빈도는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지만은 부동산 상품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 횟수는 일회성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뀌었네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일반 상품은 가격 예측이 쉬우나 부동산 상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가격이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맞고 일반 상품은 정보 수집이 쉬우나 부동산 상품은 우리가 거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정보 수집이 곤란합니다. 자, 5번 일반 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가 분명하죠. 그렇지만 부동산 상품은 소비자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죠. 자, 이 소비자가 우리가 부동산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어요. 공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1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은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인데 이 가격의 이중성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가격의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부동산 가격은 각각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렸죠. 자,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에 있어서의 가격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부동산 위에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형성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지문. 2번 정답.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들 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4번 지문은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죠. 좀 주의해 두시고 5번 부동산 가격은 불안전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 형성되고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민을 가기 위해서 부동산을 급매물로 하죠. 이렇게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도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부동산 시장의 성격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 자, 광역적, 전국적 시장 하니까 틀렸죠. 자,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죠. 부동산 시장. 우선은 토지의 특성 중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 공간적 의미인 추상적 시장을 형성을 하죠. 추상적 시장을 형성한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부동성으로 인해서 이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죠. 이 국지적 또는 우리가 지역 시장을 또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하죠. 지금 1번 지문이 전국적, 광역적 시장이 아닙니다. 이 전국적, 우리가 광역적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모든 시장은 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틀렸고, 거미집 모형. 부동산은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거미집 모형이 나타나죠. 맞는 지문이죠. 3번 정답이 되겠고, 4번 잠재 가격의 결정. 자, 여러분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가격. 자, 여러분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잠재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잠재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평가 가격이.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형성되는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가격이 결정되지 않죠. 틀린 지문이고, 지역별 균형 시장이 아니라 이 국지적 시장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시장별로, 자, 이 부분 하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전세 시장에서 전세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죠. 그래서 불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은 상태죠. 이 시장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지역별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이죠. 4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국지화 또는 지역화되는 경향, 국지적 시장이죠. 맞고, 이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죠. 자, 우리는 용도별, 용도별이라든지 위치에 따른 지역별로 우리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우리가 시장의 분화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부분 시장 또는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상황이 변화해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왜?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안전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래에 있어서의 우리가 은밀성, 비공개성이 나타나죠.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인데, 이 부동산 시장이나 이 주식 시장은 우리가 미래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되는 우리가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만 반영되는 중강성까지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강성 효율적 시장 틀렸고,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이 중강성까지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부동산 시장은 양,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으로 정의되죠. 1번은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2번 유사한 부동산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면 이 부동산들은 서로 다른 시장 지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이 지문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좀 주의해 두시고. 3번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로 특화된 형태인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세분화된다. 용도별 지역별로 시장에 분화되면서 부분 시장이 형성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불안전한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분석은 불안전 시장을 전제로 한다.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경쟁 시장이지만은 우리는 이상적 시장인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4번 정답.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법적 제한이 많아요. 또 부동산 시장은 이 법적 제한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죠. 그래서 이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획득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 가치의 신뢰도가 저하가 됩니다.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부동성과 또 부증성 등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 수요와 공급 조절 기능이 우리 곤란하다. 이 곤란성 바로 뭐 때문에 이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 지문이 또 시험에 하여튼 많이 출제된 또 지문이죠.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부동산 상품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법적 성질이 다르면 부동산 상품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가능성이 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죠. 자, 부동산은 또 일반 상품과는 달리 가격이 비싸죠. 비싸다 보니까 이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죠. 즉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한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겠고, 이 자금의 유용성, 자금 조달의 가능성, 이 자금의 이 유용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금의 유용성과 깊은 우리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자금의 유용성은 정부의 우리는 금융, 화폐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죠. 자, 정부의 우리가 금융, 우리가 화폐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좌우되는데, 특히 뭐죠? 금리가 변동을 가져오죠. 이 금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금의 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 5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이 들어서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 구매자가 아니라 매도자, 판매자 주도의 시장입니다. 판매자 주도의 시장. 5번 정답.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 주도의 시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1번이 바로 정답이죠.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한다. 다수가 아니라 바로 뭐죠?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 고가의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2번 틀렸고, 3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별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다 하니까 틀렸죠. 자,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동산 상품은 비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나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 상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유통기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만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죠.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시장의 비조직화를 또 가져오죠. 시장의 비조직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공적이 아니라 사적인 경향이죠. 사적 재화입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사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질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니까 틀렸죠. 부동산은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동질적인 가격 형성이 곤란하죠.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 1번 정답이죠.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사항 중 유사한 내용끼리 연결한 것이다. 잘못 연결된 것. 국지화는 부분 시장의 형성 맞죠? 영속성은 부동산은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 배려를 필요하죠.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는 지문. 3번 개별성은 상품의 비표준화죠. 표준화가 아니라 비표준화.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고 4번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서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키고 또 공급의 제한이죠. 부증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맞는 질문 3번 정답입니다. 자, 9번 문제로 가서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죠. 이 비표준화로 인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비조직화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하고 중개수수료 같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부동산 시장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지역별, 용도별 우리는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되죠. 맞고요. 부동성, 부증성 등으로 인해서 수급 조절이 곤란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에 이렇게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죠. 또 개별성으로 인해서 또 선매가 곤란하죠.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또 선매가 곤란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수급 조절이 또 곤란합니다.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탐색 비용 증가합니다. 5번 정답인데 이 불안전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된다. 균형 가격 밑줄 여기 틀렸죠. 여러분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증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인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죠. 균형 가격 결정하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5번 정답. 자, 10번 주택이 내구재, 주택의 유용성, 효용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상품이 내구재죠. 내구재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에 대한 설명으로 어울리지 않은 것은 주택의 선택은 먼저 점유 형태, 자가 보유할 거냐, 임차, 전세, 임차 보유할 거냐, 점유 형태의 결정이 필요하게 되고 주택 구입에 따르는 주택 자금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금융의 역할이 중요시 되죠. 이 주택에 대한 소요를 주택에 대한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택 금융입니다. 3번 주택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므로 우리가 입지 분석이 중요하다. 이것은요 바로 뭐죠? 우리는 부동성 내구재가 아니라 바로 뭐 때문에 이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고 그 고정된 토지의 주택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죠. 내구재가 아니라 부동성 때문에 나타납니다. 3번 정답. 주택은 거래 빈도가 낮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감 형성이 우리가 어렵게 됩니다. 주택시장 분석에서는 유량 분석과 함께 절량 분석이 중요하죠. 좀 유량 분석은 장기 분석이고 절량 분석은 단기 분석입니다. 이 내용에 관련된 사항,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같이 분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10번 문제 3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11번 문제부터 같이 우리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